전설야담. 의리를 지킨 두 기생. 조선 영조 때 유동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함경도 경성 출신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은 유동원이 경성에서 수령을 지낼 때 수총 들던 관기였고 이름은 복덕이었습니다. 복덕아, 시 한 수 지어보렴. 복덕은 풍류와 소리를 잘하고 분위기도 잘 이끌어서 유동원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동원은 복덕을 천한 기생이라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줬습니다. 복덕도 어진 성품의 유동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유동원이 집안 사람의 잘못에 연루되어 평안도 영변으로 귀양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덕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로 가서 의금부 관리집에서 품팔이하며 옥사의 조사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동원은 죄 없이 연루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분이라면 뒷바라지 해드려야지. 복덕은 유동원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경성으로 돌아가고 죄가 없다면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복덕은 그 길로 서울을 출발해 영변으로 가서 유배된 유동원을 찾았습니다. 유동원이 난데없이 나타난 복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는 웬일이냐? 나리가 뵙고 싶어 왔습니다. 유동원은 말없이 복덕을 맞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복덕이 유동원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유동원은 알았노라 답했습니다. 그날 복덕은 유배지를 깨끗이 청소하고는 이튿날부터 유배지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복덕은 활쏘기, 노름 등 내기하는 곳마다 찾아가 사내들과 어울렸습니다. 영변에 호방한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자 기꺼이 끼워주었고 복덕은 분위기 이끄는 재주를 발휘해 모임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판만 더 할까요? 복덕은 그러면서 내기에서 돈을 많이 땄는데 일부 사내는 환심을 사거나 또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뤄주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유동원을 물질적으로 편하게 모셨습니다. 재주가 참 많더니만 여기서도 그렇구나. 유동원은 눈치로만 짐작할 뿐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복덕에게 흑심을 품은 이도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지는 않았고 모임에 복덕이 없으면 즐겁지 않았기에 감히 딴 마음을 품는 자는 없었습니다. 복덕은 유동원을 죽을 때까지 섬겼으며 유동원이 죽자 고향으로 옮겨서 장사 지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복덕은 관청으로 찾아가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한낱 기생에 불과한 여인이 죄인으로 생을 마친 쇠락한 양반을 위해 눈물 흘리니 사또는 물론 구시라치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애처롭게 부탁하는 복덕에게 감동한 사또는 장례에 쓸 재물을 넉넉히 부조해줬고 고을 사람들이 상여 운반을 도와줘 천리 머나먼 길 고향까지 시신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복덕이 장례를 마치고 떠나려 하니 유씨 집안 사람들이 울면서 신세를 갚을 때까지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에 복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공께서 저를 돌보아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이제까지 모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복덕은 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늙은 종이 걱정하여 뒤를 따라가자 복덕은 돌아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문 밖에 나의 종과 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는 손을 내저으며 물리치고 떠났습니다. 복덕은 북쪽 경성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1년에 한 번 유동원의 제삿날이 되면 항상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습니다. 그 마음씀에 유씨 집안은 매번 감동했습니다. 그 무렵
경상도 함양 출신 기생 취섬은 미모와 재주가 당시의 으뜸으로 소문난 덕분에 일찍이 서울로 뽑혀 올라갔습니다. 취섬이 머문 기생 집에는 연일 한량들이 드나들었고 사내들 사이에서 취섬이 사는 골목을 모르면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취섬의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섬은 돈 많은 부자나 권력가보다 호방하고 의협심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한량들은 그저 재력이나 벼슬을 과시하면서 취섬과 하룻밤 자보려 애썼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기에 사내들이 줄을 서는 곳. 소문을 들은 지체 높은 재상이 큰 돈을 주고 취섬을 불러서 맛난 음식과 고급 의복을 대접했습니다. 또 취섬을 부를 때 화려한 가마를 보내서 융숭이 대우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보아라. 그렇지만 취섬은 권력으로 여인의 마음을 사려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후 재상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는 아니지. 취섬은 서울에서 몇 년 지내다 무료함을 느끼고 함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심약이 이윽고을 용담면 수령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취담을 본 후 총회했고 취담도 심약에게 반하여 기꺼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심약은 영의정을 지낸 심수연의 셋째 아들이며 둘째 영심학은 영조의 신임을 받는 명문가 양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약이 본문세가를 과시하지 않아서인지 취섬이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 심학이 영모제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연좌제 불똥이 튀는 바람에 심약이 먼 북쪽으로 귀양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봉변이란 말입니까? 심약은 작은 고을 사또에서 졸지의 함경도 갑산관하의 노비신세로 전락하여 기약 없이 떠났습니다. 울면서 님을 먼저 떠나보낸 취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 삼수 갑산을 가더라도란 말을 낳은 그 험한 갑산으로 따라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등장한 취섬을 보고 심약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소첩은 늘 나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심약은 고개 저으며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다며 자조했으나 취섬은 정성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약은 남쪽 흑산도로 입에 댔습니다. 지방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조정에까지 전해져 그리 조치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내 할 바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지 말거라. 심약은 취섬에게 이런 작별 인사를 남기고 처량한 마음으로 전라도 서남쪽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취섬은 심약의 당부와 달리 이번에도 따라가서 기어코 흑산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님과의 동행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취섬은 허름한 옷에 맨발로 진흙을 밟으면서 마실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상인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취섬이 아니냐? 취섬은 험한 꼴을 하고 있었으나 눈썰미 뛰어난 상인은 예전에 취섬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을 확인하더니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리 힘들게 사느냐? 나를 따라오면 좋은 옷과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함께 가자꾸나. 상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말에 취섬은 흐느끼면서 답했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뜻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정말 떠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님을 따르다가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배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 참. 내 인물과 재주가 안타까워 어찌하나. 상인은 한참 동안 탄식하다가 취섬에게 비단 몇 필을 선물로 주고는 떠나갔습니다. 상인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